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백제의 마지막 수도 충남 부여. 오늘은 부여가 간직한 이야기를 따라 걸어보려 합니다. 부여 동남리 마을은 잠들어 있던 문학 감성이 절로 깨어나게 만드는 신비한 길이 있답니다. 여기는 꽃담길이라고 하는데요. 그 담벼락에 꽃들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무슨 보물찾기를 하듯이 이렇게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데요. 이 지금 걷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났어요. 옛날에는 이 집들이 이렇게 가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옛날엔 정들이 많아서 어떤 음식을 하게 되면 앞집에 갖다 주고 옆집에서 또 받고 갖다 주고 이런 문화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파트에서 가까이 살긴 해도 서로 간의 얼굴도 모르는 그런 경우도 많고, 그렇죠? 어떤 정겨움이 묻어나는 그런 곳입니다. 꽃담길이자 신동엽길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곳은요, 부여를 대표하는 시인 신동엽 시인을 기리기 위해 만든 벽화길인데요. 시인의 초상화를 비롯해 그가 남긴 작품들이 벽화 속에 새겨져 있죠. 원고지 계단을 오르며 그의 작품 속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 봅니다. 부여를 대표하는 신동엽 시인의 마을로 가는 계단인데요. 이 벽면 전체가 서재로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 하나를 오를 때마다 이 서재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시인도 살아생전 이 길을 산책 삼아 자주 걷곤 했다는데요. 그 모습을 상상하며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신동엽 시인의 발자취를 돌아볼 수 있는 문학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인이 남기고 간 문구들이 마치 바람결에 실려온 듯 소리 없이 펄럭이는 곳이죠. 제가 아까 여기 오다 보니까 계단에 신동엽 시인 그림도 있고 서재도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신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1960년에 있었던 4.19를 대표하는 시인이거든요. 그 이제 4.19 노래를 많이 해서 별명이 이제 4월의 시인이라고 그래요. 1969년에 돌아가실 때까지 충남 부여에서 살면서 부여에서 활동하고 부여를 노래한 시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959년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란 작품으로 신춘문예에 입선하며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국어교사는 물론 산악 구조대 활동까지 했답니다. 와, 여기는 옷도 걸려 있네요. 무슨 바람말기처럼 생겼는데요? 예. 이게 미군 스키파카라고 그래요. 신동엽 시인이 원래 폐결핵이었기 때문에 집에서 보면은 늘 이제 쉬는 날은 운동하러 가고 산책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산에 오르는 거를 그냥 좋아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월간 산 구호로에 산악인들이 고증을 해서 껍데기는 가라의 시인 신동엽은 암벽을 오르던 클라이머였다라고 하는 특집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알게 됐습니다. 시인의 세월이 켜켜이 쌓여 있는 거대한 보물 상자 같은 이곳엔 유필 원고는 물론 수많은 사진과 책이 전시돼 있는데요. 작은 원고지 안에 평화와 평등을 노래하며 적어내려간 수많은 글들. 그 속에서 짧고도 강렬했던 삶을 살다 간 시인의 인생을 봅니다. 신동엽 시 중에 대표적인 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껍데기는 가라하고 하나가 서사시 금강입니다. 껍데기는 가라는 60년대 초반에 한일 불교계단 반대 시위하고 막 이렇게 격렬할 때 격렬한 마음으로 썼어요. 그것 때문에 신동엽을 남한 최초의 저항 시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사실은 그것은 그 시기에 격앙돼 있었던 한 모습이고 신동엽 시인은 전체적으로 매우 온순하고 부드럽고 그 농경민의 그러니까 대지의 마음을 아주 중시했던 그런 시인입니다. 그래서 동학 영향을 아주 크게 받았고 그 동학 이야기를 서사시 금강에 썼고
신동엽 작품 세계 전체적으로는 동학의 섬김의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이 껍데기는 가라를 통해서 이 굉장히 저항 시인으로서 굉장히 강렬한 이미지만 있었는데 굉장히 또 다른 의미를 알게 된 것 같아요. 문학관 바로 뒤편엔 신동엽 시인의 생가가 자리해 있는데요. 어린 시절엔 이곳에서 문학의 꿈을 키우고 결혼 후엔 달달한 신혼생활을 꾸려나갔던 39년의 세월이 깃든 곳이죠. 여기가 신동엽 시인이 앉아서 책도 읽고 글도 쓰던 그런 곳이네요. 예, 신동엽 문학의 현장입니다. 이 마루가. 와, 정말 이 역사 있는 이 자리에서 제가 시를 한번 예. 읊어볼까 하는데요. 예. 껍데기는 가라. 4월에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곰나루에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저 신동엽 문학관 보고 이 생가를 느껴서 더 실감이 더 많이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논밭보다 기다란 건물이 더욱 빽빽이 자리한 초촌면의 한 마을. 이곳에서 부여를 대표하는 특산물을 만날 수 있답니다. 여기 농가에 창고들이 많이 있는데요. 검정색 그 천들이 많이 덮여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곳인지 제가 궁금한데 마침 저기 일하고 계시는 분이 계셔서 가서 한번 여쭤봐야겠어요. 굴착기까지 동원해 거대한 볏짚을 풀어헤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저 말씀 좀 여쭐게요. 예, 말씀하세요. 아니 겨울인데도 이렇게 바쁘시네요. 뭐 소유 염을 만드시는 건가요? 아니요, 양송이 대비 발효시키는 과정입니다. 표고는 참나무로 하지만 양송이는 이게 볏짚을 합니다. 아, 그래서 그런지 아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김이 이렇게 모락모락 올라오더라고요. 예, 여기다가니 개분과 비료를 넣어서 15일 동안 숙성을 시켜서 열흘 동안 60도에서 50도까지 서서히 온도를 내린 다음에 거기다 종균을 접종해서 이 버섯이 발장하는 겁니다. 아, 그렇게 해서 양송이 농사가 시작되는군요. 예, 제가 양송이 잘하는 걸 좀 보고 싶은데 볼 수 있을까요? 예, 저기 가면은 두 분이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부여는 전국 양송이 생산량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양송이 주산지로도 유명한데요. 석성면을 중심으로 약 2천여 동 이상의 양송이 재배 농장이 있습니다. 이야, 버섯이 아주 잘 자라고 있네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어떤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속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 속기 작업을 안 해주면 버섯이 이제 서로 많이 붙어 다니기도 하고 버섯도 잘 크지도 않고 그래서 과일도 이렇게 많이 난 가지들 이제 잘라내고 이렇게 속는 작업처럼 요 양송이도 그 작업을 좀 하고 있어요. 이 실내가 습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습도가 높아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흙이나 퇴비가 마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버섯도 이제 수분을 흡수를 못해서 버섯도 가벼워지고 버섯도 금방 펴서 상품 가치가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습도를 조금 높게 유지를 해줘야 그 기간 동안 좀 버섯이 좀 생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양송이는 365일 재배가 가능한데요. 그 덕분에 양송이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은 쉴 틈이 없습니다. 부여로 귀농하면서 양송이 농사를 시작했다는 부부도 마찬가지죠. 여기 2층보다 밑에 층에서 딸려니까 이게 쉽진 않네요. 네, 좀 힘들기는 한데요. 그래도 저는 좀 키가 좀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1단, 2단 좀 따기 편하고 제 남편 같은 경우는 1단 같은 경우는 아주 힘들어해요. 와, 그래도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 귀농을 해갖고 이렇게 농사를 지니까 굉장히 좋아 보여요.
어느 날 이제 그 신랑이 기농을 너무 하고 싶어갖고 이제 이거저거 이렇게 하다가 아이가 1살이라도 젊고 또 저희가 결혼했을 시에는 아이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그러면 한번 해보라고 해서 이제 기농을 이제 하게 됐어요. 사장님은 어떠세요? 농사도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참 많이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생각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와이프도 그렇고 애기들도 그렇고 내려왔으니 일단 뭐라도 해야죠. 그래서 이제 양송이를 하고 또 하다 보니까 이게 희망이 조금씩은 보이더라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봐야죠. 생각지 못한 초대에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양송이의 맛을 제대로 보여주겠다며 식사 자리에 초대해 주신 건데요. 양송이를 듬뿍 올려 만든 전부터 양송이를 통째로 넣고 끓인 구수한 된장찌개, 그리고 보기만 해도 침이 꿀꺽 넘어가는 새콤달콤한 양송이 초무침까지 양송이 하나로 마을의 인심이 느껴집니다. 이야, 양송이 하나로 이렇게 여러 가지 요리를 할 수 있는지 몰랐네요. 정말 맛있어 보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제가 맛을 좀 봐도 될까요? 예, 한번 드셔보십시오. 예. 먼저 양송이 초무침부터 맛볼까요? 이 초무침의 맛과 양송이의 이 식감이 조화를 잘 이뤄서 정말 맛있네요. 밥 생각이 납니다. 양송이는 무기질이 풍부하고 버섯 중에 단백질이 가장 많습니다. 저는 일을 해가며 이 버섯을 하나씩 따먹어가며 일을 합니다. 무기질과 단백질뿐만 아니라 비타민 D의 함량도 높아 요즘 같은 환절기에 먹으면 다른 보양식은 필요 없는 천연 영양제랍니다. 오늘 이렇게 양송이 음식을 먹으니까 너무 기분도 좋고요. 오랫동안 이 맛있는 양송이를 먹고 싶네요. 소리 없이 잔잔하게 흐르는 물결과 아름다운 풍경이 반기는 곳, 덕용저수지 출렁다리에 찾아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출렁다리에 와본 적이 있는데요. 가족과 함께 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혼자 오니까 또 다른 느낌이 있네요. 지금 보시면 여기 물도 얼었다가 이제 다 녹아서 지금 느낌이 뭐냐면 봄이 이렇게 살랑살랑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주변에 재밌는 곳이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백제의 마지막 수도이자 백제의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부여. 그 중에서도 이곳은 선화공주와 백제무왕의 이야기인 서동요를 테마로 해 만든 세트장이죠. 여기는 서동요 테마파크인데요. 드라마를 찍기 위해서 예전에 만든 촬영지입니다. 그 중에 제가 봤던 이 드라마가 여기 있네요. 구름이 그린 달빛. 이거 굉장히 제가 재밌게 봤었거든요. 이 두 사람의 로맨스가 굉장히 풋풋하게 다가와서 예전에 볼 때 그 옛날 그 연애했던 감정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 여기 들어가면 박보검 씨가 있을까요? 한번 가봐야겠네요. 각종 드라마와 영화의 배경이 된 이곳은요. 역사 부증을 바탕으로 그 당시 백제의 건물과 마을 거리 풍경을 그대로 재현해놨답니다. 시간 여행을 온 게 아닌가 착각하게 만들 정도죠. 이리 오너라. 걔 아무도 없느냐? 진짜 아무도 없네. 여기 2층 올라오니까 이 말이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여기 진짜 건물들이 다 옛날 건물들이잖아요. 그래서 조선시대로 온 그런 느낌이 있어갖고 참 색다른 느낌이 드네요. 이 안에서 보니까. 약 만여 평의 대지에 지어진 만큼 발길이 닿는 곳곳 다채로운 볼거리들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잠들어 있던 상상력을 깨우게 만드는 곳도 있죠. 여긴 드라마 세트장답게 여기저기 다양한 모습의 그 장소들이 마련이 되어 있네요.
그 저작거리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오두막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는 주인공이 술을 한 잔, 막걸리 한 잔 마시고 있다가 이 옆 테이블에 있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얻는 거죠. 나가려다가 걸려서 여기서 싸움이 이루어지는 거죠. 액션을 펼치는 그런 액션 장면이 이 기둥사에서 벌어지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저도 한번 영화를 찍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이라도 된 듯 알콩달콩한 사랑을 꽃피우고 있는 체험객들도 있네요. 공주님 드라마 주인공처럼 포즈 취해봐. 사진 찍을게. 이거 사진 한번 볼래? 잘 나왔는데? 나왔어? 배경도 옛날 느낌 나고 너무 예쁘다. 잘 찍었어. 두 분 놀러 오셨나 봅니다. 네. 근데 이렇게 선남선녀 두 분이 이렇게 계시니까 굉장히 그림이 아름답네요. 감사합니다. 여기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저희가 원래 직장을 다니는데 오늘 즉흥적으로 휴가를 내서 이곳에 오게 됐거든요. 맨날 사무실에만 앉아 있다가 이곳 기와집을 보니까 마음이 많이 힐링이 되네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랑 민속촌에 방문한 경험이 있는데요. 이곳은 또 민속촌과는 다르게 나름의 고즈넉하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있어서 지금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두 분 좀만 더 그 사랑스러운 표정.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이 두 분 모델이 좋으니까 그림이 엄청나게 잘 나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사진도 찍어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예, 두 분 즐거운 시간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여행지였던 테마파크 구경을 마치고 저수지를 따라 이어진 산책로를 걸으며 부여에서의 여행을 마무리해 봅니다. 저와 함께한 부여 여행 어떠셨나요? 저는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낀 점을 제가 해시태그로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로맨스와 역사가 함께하는 드라마 세트장 서동요 테마파크, 그리고 양송 가득 건강 가득 양송이 마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부여시인 신동엽 시인,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끊임없이 이야기가 샘솟는 곳. 과거를 기억하며 현재를 그리는 이들이 있어 부여의 이야기는 어제보다 오늘이 더 풍성해질 겁니다. I remember the time I first laid eyes. Honestly, you took my breath away. All that I could think was destiny. Now I understand. If you could only say my heart is blooming. Love is a flower